자, 전기장판과 소음인 심방세동 환자에 대한 식은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기장판을 써가지고 소음인이 너무 땀을 많이 흘리면 동위수세보에서 망양증으로 했죠. 우선 증류를 시키기 때문에 한약적으로 칼로리가 많이 소모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룡이수 한의원 한태용 원장님의 자료를 가지고 블로그 자료를 가지고 발표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전문가인 한의사 사상체질 진단이 꼭 필요한 사항이고 위에 관련된 사항을 이제 개인적으로 함부로 하다가 다른 체질 내용을 함부로 하다가 하는 건강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면책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전기장판이나 옥침대, 뭐 장수 옥침대, 별이 5개 뭐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땀을 많이 내는 게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한태용 원장님도 불가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권유를 하긴 합니다. 운동을 많이 해라, 등산해가지고 땀을 많이 내라. 그런데 소민 같은 경우는 그 양기가 완전 빠져나가는 그런 증상이 있죠. 그걸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하지만 그걸 망양증이라고 하죠. 설사가 많이 되는 건 망음증이고. 그러나 그 서양학적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근데 망양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양란지기라고 해서 따뜻한 기운이 소민한테는 중요하긴 한데 그게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뭐 얘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심방세동으로 소민 환자는 굉장히 안 좋았다. 그래서 전극 도자술 같은 것도 했는데 맥박이 160회 이유가 없이 160회까지 뛰는 환자가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소음병이 장중경 상한론 중에서 이제 소음병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맥밑에 단용미하고 심번, 구갈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 심번이나 정충 같은 거, 뭐 심계항진 이런 것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심장 기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파닥거리는 거죠. 물이 부족하니까 물고기가 거기서 파닥파닥파닥 뛰어가지고 물고기가 뭐 생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물고기는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이 적은 상황에서. 예. 그래서 160회 과정도 뛰었다. 보통 72회 뭐 60에서 80회 뛰는데 거의 2배를 지금 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소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하셨고 1년간 전승 순박스를 유지했다. 근데 이제 원래 이분이 이제 양약에 대해서 다 맞추죠. 약 같은 것들을. 그런데 디곡신을 처방을 디곡신이 이제 강심인효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심장을 강하게 하고 소변을 빼내기 때문에 소양인약 자체가 복령 저령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더 이수시키는 한약적으로 소변을 빼내는 약들이 많죠. 예. 이 병을 이제 나게 하는 거다. 소민들은 이제 체액이 부족한데 겨울나무라서 가뜩이나 이제 물기가 없는 상황인데 겨울나무 보면 말라 있고 앙상하죠. 예. 근데 오히려 물을 더 빼가지고 몸이 더 망쳐졌다. 그래서 온몸이 축축하게 이렇게 땀이 나고 이런 것 증상이 있었다. 근데 이제 저탄고지를 했죠. 예, 그래서 저탄수화물, 고지방식 이런 것들 자체가 안 좋죠. 굉장히 체질식을 하든지 뭐 자연식을 하든지 하지. 뭐 사람이 언젠가 뭐 지방질 고지방으로 먹고 산 적이 있습니까? 원시 시대 이후로. 예. 그래서 이제 소양인 음식들을 먹고 다시 이제 시작됐다. 완전히 소양인과 소음인 반대니까 특히 이뇨시키는 게 이제 힘들어져. 그리고 이제 손발이 축축하고 땀나는 증상 이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양기가 빠져나오는 거니까. 한의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찬물이 찬물에 이렇게 적셔져 가지고 몸이 이제 오한 같은 게 있고 추운데 또 증발을 하죠. 증발하면서 이제 열을 뺏어 가죠. 그러면은 굉장히 양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체온이 떨어지고 그러면 사람이 이제 뭐 극단적으로는 죽을 수도 있고 굉장히 감기가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안 좋죠, 굉장히. 흉통 등은 없었다. 근데 이제 150회 근데 110회도 사실 좋은 건 아니죠. 예, 이 자체가. 오히려 마라톤처럼 소민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심장박동이 좀 느슨하게 뛰고 마라톤은 뭐 한 50회 이 정도 뛰신 분이 잘하지 않습니까? 예. 흥분을 안 해야 오히려 건강한 체질, 마라토너가 건강한 체니까. 근데 이제 부정맥이라든지 리듬이 어리드미아죠, 부정맥이. 그래서 리듬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부정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진단이 굉장히 어렵죠. 원인 자체를 서양학적으로는 밝힐 수는 없고 전기장판이나 뭐 황토침대 뜨겁게 하는 것들을 이제 틀어놓고 이제 잤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전자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이런 것들 너무 인제 세게 하면은 땀이 많이 나서 땀 날 정도로 하면 안 된다. 땀이 제일 중요하죠. 태음인 같은 경우는 이제 땀 흘려도 좋죠. 네, 태음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데가 나면 안 되고 이마라든지 얼굴 쪽으로 좀 나야 된다. 예. 그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암 환자 같은 경우를 많이 보고 난치병을 많이 봤죠. 예. 뭐 교부 세포종이라든지 뭐 폐암, 유방암, 대장암 뭐 여러 가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몸을 덮이는 게 좋다고 이제 소민은 덮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란직이죠. 한약 좀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거에 너무 좀 세뇌됐는지 이분이 탈수를 시켰죠. 예. 땀으로도 빠져나오고 그리고 불감 발한이 있죠. 사람이 그 감지하지 못하는데 빠져나가는 그런 호흡이라든지 뭐 모르게 땀 흘릴 수도 있고 뭐 소변이 아니더라도 꼭 신체 대사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빠져나가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많죠. 예. 그리고 이제 수면 시에 특히 수분 증발돼 가지고 이렇게 사망했고 그리고 이분이 뭐 그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코미디언 김영곤 씨라고 있었죠. 예. 되게 뚱뚱해 가지고 근데 이분이 갑자기 살이 빠진 적이 있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왜 그런지 봤는데 인제 그리고 다이어트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인제 운동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사우나 같은 거 하다가 이제 돌아가죠, 갑자기. 예. 사우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는 도중에 그냥 사우나다가 자는 도중에 이게 체액이 너무 빠져나가 버리면 이제 피도 어떻게 보면 물이 부족한 거죠. 피도 혈장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그게 혈구가 결국은 끈적해지고 그게 심장 같은 데나 다른 걸 막으면 이제 중풍이라든지 심장질환 인데 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인제 땀 흘릴 때는 염분을 보충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인제 항상 갈증 같은 게 이런 것들을 주의해 가지고 봐야 된다. 탈수가 안 되게. 디하이드레이션이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서양학에서도 보면 가자마자 뭐 노말셀라인 뭐 1리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생리식염수를 항상 주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저임식하라고 하죠. 예. 거기에는 0.9% 소금 성분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도 저임식하라고 하고 항상 이게 잘못된 거죠. 태음인이나 소음인한테는 소금이 중요한데. 그래서 암 환자라든지 심장병 환자들은 이제 체액, 순환 혈장량 부족이다. 겨울나무라는 거죠. 예. 가을이나 겨울나무는 이제 건조해지 항상 적어도 실수한 게 뭐였냐면 예전에는 제가 겨울나무한테 물을 많이 줬어요. 근데 겨울나무가 오히려 죽어요. 얼어 죽었나 물을 주면 얼어 얼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오히려 더 수분이 겨울나무는 더 빠져나가 가지고 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삼투압을 얘네들이 조정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물이 올라야 항상 건강을 하다. 근데 이제 삼투압이랑 오스몰라리티가 Na 그러니까 소금의 이제 나트륨 성분이죠. 뭐 의학적으로는 항상 소디움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알부민이란 거 이제 단백질, 아미노산 이런 성분에 있어서 간이 안 좋아지면 이제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고 복수차고 그렇게 되죠. 알부민 주사를 맞는 것도 중요하긴 하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미네랄이 필요한 거죠. 삼투압을 유지하려면. 근데 이제 이 나트륨, 소디움 농도가 떨어지면 무릎수가 약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또 삼투압에 서 맞춰야 되죠. 0.9%를.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물은 땀이나 소변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오히려 혈액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더 탈수는 더 진행되고 그러니까 탈수 물이 부족하니까 또 피가 부족하게 되고 부족해진 피를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빨리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보상성 그 압력을 높이거나 아니면 이제 프리퀀시 빈도수를 높여 가지고 이렇게 펌프질을 빨리 하거나 세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보상성 고혈압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 공식이 진짜 중요한 거죠. 저도 예전에 한번 했지만 볼륨이죠, V가. 그다음 P는 프레셔, 그다음에 F는 프리퀀시죠. 예, 여기 있죠. 그러니까 볼륨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상적으로 이걸 일상적인 그 K의 상수 아닙니까? 일반적인 그 딱 정해질 수 뭐 100 이라고 정해졌으면 이게 10 이었는데 1로 바뀌면 얘네들 P나 F가 곱하기 10을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상성으로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인제 맥박이 빨리 뛰는 신경항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맥박수가 빨라지는 거죠. 프리퀀시가 빨라지고 그다음에 뭐 P가 높아지는 거 이 P가 높아지고 프레셔가 높아지는 건 인제 혈압이 높아지는 거죠. 예.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만성적인 혈류 부족은 이제 프레셔를 높여서 혈압으로 보상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상성
고혈압이 되는 거예요. 태음이나 소음이는. 원래는 이제 저혈압했다가 그 혈액량이 줄어드니까 저혈압했다가 그걸 높이기 위해서 이제 고혈압으로 바뀌는 거죠.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기능이 저하했다가 기능 항진으로 바뀌고 막 이런 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근본적인 게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심계 항진이죠. 뭐 팔피테이션이 빨라진다. 서양학적으로는. 리드미아가 나타난다. 부정맥 그다음 정충. 한의학적으로 뭐 정충이나 심계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이거 자체는 이제 뭐 마음적인 것들을 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 보면은 패닉 증후군이라고 해서 공황 장애도 어떻게 보면 이런 증상인 거죠. 정충 심계. 근데 사람은 이제 이유 없이 이게 막 몇 심장이 빨리 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사람이 불안해져. 예. 뭐 원인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놀란 것도 아니고 뭐 연애해서 그 하는 것도 커피 마신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 보면은 이제 서양학에서는 항상 보면은 이제 공황장애로 진단받지 않습니까? 근데 공황장애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있다. 공황장애도 이제 한약으로 치료하고 음? 심리적으로도 치료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단서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부자라든지 이런 거 쓸 수 있고 그 장준경 상한론도 사실 뭐 공황장애 치료는 아닌데 거기에 있는 약을 이용해서 이제 공황장애도 치료할 수 있다. 심리적인 게 아니다. 항상 원인을 못 밝히니까 공황장애라고 하는 거죠. 예. 뭐 그전까지만 해도 공황장애 있었으니까 연예인들이 공황장애 얘기하니까 공황장애 있는 줄 알았지 뭐 그렇지 않죠. 그 근본적인 원인은 탈수죠. 예. 디하이드레이션. 물이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물이 적게 먹기도 하지만 혈액량이 줄어든 사람 특히 이제 소음이나 태음이죠. 포타슘, 칼륨이죠. 예 K 자체는. 예 그다음에 이제 커피나 녹차, 코코아, 콜라, 어 호박, 당근, 우엉, 상치, 뭐 바나나 뭐 이런 것들을 먹으면 그 그 한의원 가면 알려드리니까 그러니까 양인약을 먹는 거죠. 태양인이나 소양인 것들을 먹으면. 그리고 이제 수분 보충 안 되면 이런다. 저 같은 경우도 커피 먹으면 굉장히 탈수가 있죠. 물을 먹는 게 아니죠, 사실 커피는. 네, 그 안에 물이 그거보다 더 탈수나 이뇨를 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물이 부족해진다. 그래서 커피를 뭐 대여섯 잔 먹는다고 해도 이 사람은 탈수 상태가 항상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서양학적으로 칼슘 채널 블로커, 이거 고혈압약 아닙니까? 거의 대표적으로 지금 노바스크나 이런 것들. 그다음 베타 블로커. 이것도 이제 뭐 부정맥이라든지 심장 질환이랑 같이 사용하는 거죠. 예. 칼슘 채널 블로커는 인제 소음인 약, 베타 블로커는 태음인 약이죠. 그건 이제 심박수를 떨어뜨리고 혈압을 낮춘다. 이완성 혈압약이죠. 이 자체는 아까 말한 이제 소양인이나 태양인 고혈압이랑 좀 다르죠. 예. 혈관 이완을 통해서 이제 떨어뜨리는 약이다. 칼슘 자체가 근육 수축하는 데도 상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일 위험한 것들이 온열기를 지속적으로 덮개 켜 놓고 자다가 인제 수분이 땀으로 증발해 가지고 증산작용 증발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체온도 떨어지지만 탈수도 유발되고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탈수다. 그래서 상한로 장정경 상한에도 존진액이라고 해서 진액을 보존하는 게 중요하죠. 진액이라는 건 뭐 한의학적으로 책, 물이라든지 넓게 말하면 뭐 피에 있는 혈장 성분이라 여러 가지들 다 물 성분을 다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게 탈수가 되면은 굉장히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자체가 심장 질환이나 이런 걸 유발하니까 뭐 자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예. 이런 경우는 김영곤 씨처럼. 그래서 인제 이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인제 땀을 흘리면은 좀 기분이 좋죠. 사실 근데 제일 땀 흘리면 좋은 사람이 한액 통창돼야 되는 태음인이죠. 예. 근데 소음인 같은 경우는 수분 보충을 해 줘야 된다. 특히 태음인보다 더. 그래서 소금도 제일 중요해요. 소금 식염이 소음인 약이라고 딱 동일수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죠. 뭐 암이 산소 부족이니까. 그런데 운동하는 과정에서 인제 땀 흘리는 게 굉장히 안 좋다. 식도암 환자 중에서 인제 소음인이 오셨어요. 저도 참관했을 때 한번 본 것 같은데 이분이 테니스도 치죠. 테니스 자체가 팔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이죠. 그러니까 소음인한테 좋지 않습니까? 소음인은 다리가 발달한 거죠. 하체 쪽이 발달했기 때문에 상체라든지 어깨라든지 인제 팔을 많이 쓰는 운동하는 게 소음인한테 가장 좋은 운동이 테니스나 배드민턴, 탁구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분은 이제 뭐 담배 피는 건 문제가 있었고 근데 뭐 사실 윈스턴 처칠도
예언가였죠. 예. 근데 중풍 같은 거 걸리긴 했지만 하여튼 오래는 살았죠. 예. 그러니까 다 요즘에는 담배 되게 많이 끊는데 왜 그럴까요? 예.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담배 자체는 니코틴 자체는 태음인한테 좋을 수도 있다. 예. 일반 뭐 청산가리라든지 이런 거 호르몬이 들어있는 담배 말고요. 그냥 니코틴만 하는 거 액상 담배는 좀 좋을 수 있다. 그냥 여담으로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혈당도 있으니까 저염식 항상 얘기하고 항상 뭐 영양사나 뭐 의사들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운동이 또 물을 당기는데 소금이 같이 들어가 줘야죠. 그러면 사실 저도 얘기했지만 그 소디움, 나트륨과 칼륨인 포타슘이 근육 운동 근섬유에 있어서 왔다 갔다 양이온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근육이라든지 세포 내외의 그런 전기 전도 활동을 이제 이런 것들이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심장도 근육 아닙니까? 그럼 심장도 그냥 근육이 멈춰버리는 거죠. 예. 물론 이제 물이 부족해지니까 피떡 같은 게 생겨가지고 혈전이 이제 막아가지고 이제 뭐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건 어차피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생기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양인과 음인의 당뇨병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당뇨약을 해설은 기자했지만 한해 인슐린 부족으로 혈중 당이 세포내로 인슐린이 어떻게 보면 문을 열어주는 거죠 세포내로. 그래서 세포는 배고픔을 느끼고 일부가 세포내에 들어가 나머지 피 속에 당으로 존재한다. 이거 혈당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세포 내에서는 혈당이 블러드 슈가가 글루코스가 부족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 혈액 속에서는 글루코스는 높지만 세포 내에는 당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소디움이 부족해지면 이제 인슐린이 비활성화되고 땔감도 부족해져서 식욕만 생긴다. 예. 보면은 제일 잘 걸리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태음인이 잘 걸리죠. 혈당 같은 거. 근데 소갈병 자체는 이제 소양이라 돼 있지만 오히려 태음이나 소음인한테 많다. 그리고 또 소음인들은 군것질 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뭐 초콜릿이나 뭐 특이한 거, 간식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비만 같은 게 많고 우리가 이제 살이 쪄가지고 뚱뚱한 사람 중에서 좀 태음이라고 봤던 사람들, 한의사 특히 그런 사람 중에서 소음인이 더 많죠. 예. 고혈당은 세포내로 당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고혈당이고, 그죠? 예. 근데 저혈당은 이제 세포 내 당 유입이 많고 에너지 소모가 많다. 예. 저혈당이나 고혈당이 위험한데 사실 저혈당이 더 위험하죠. 글루코스 50이야. 예. 그러면 이제 뭐 DW 같은 거 줘가지고 뭐 이렇게 치료를 하기도 하죠. 굉장히 응급 상황 아닙니까? 예. 저혈당 상황이 서양 쪽으로 더 힘들죠. 그래서 드로포스라고 해서 사탕 같은 거 원래 저혈당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사탕을 먹으면 안 되죠. 그냥 천천히 올라가는 밥이라든지 과일 같은 걸 먹어야지. 설탕은 또 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좀 안 좋죠. 응급 상황에서는 물론 쓸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예. 인슐린은 세포내 당이 잘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ATP가 나중에 이제 몸에서 열을 내고 분해되면서 에너지 대사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최종으로는 이산화탄소와 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글리코겐으로 저장한다. 글리코겐 자체가 포도당으로 나중에 쓸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고 그래서 간과 근육에다가 당을 저장하는 거다. 예. 그래서 간장혈이라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예. 한의학적으로 간이 혈액을 저장한다. 근데 이제 양인 같은 경우는 당이 높은 건 신장에서 당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그러니까 소디움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 오히려 당이 높아진 거, 당도 이제 높아진, 당도 재흡수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양이는 민물고기고 음이는 바닷물고기니까 음인 같은 경우는 뭐 소변을 계속 배출하기 때문에 안 붙는다. 바닷물에서. 근데 민물고기는 소금물인 바닷물에서는 붙죠. 예. 그래서 갑자기 뭐 장마 같은 홍수 같은 거 나면은 민물고기가 막 떼죽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염도가 적당할 때는 췌장 인슐린 분비도 잘 되고 신장에서 소디움과 글루코스 흡수도 잘 되면서 이에 따라 혈액량도 늘고 당도 세포에 잘 들어가서 에너지가 나온다. 또한 아미노산의 흡수에 따라서 증가도 되고 근육도 잘 생긴다. 예. 그리고 단백질 섭취되려면 그 소디움이라는 소금기가 있어야죠. 예, 소금기가 없으면 단백질로 안 가고 지방이 더 흡수되죠. 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소금을 같이 잘 먹으면 돼지고기는 단백질이 섭취되는데 소라고 해도 소금기가 없으면은 지방만 흡수되는 거죠. 예. 인슐린은 소금에서 액티베이트 된다. 예.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이게 소금이 중요하다. 서양 그 성경에서 빛과 소금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예. 그 의학 생리학 그 피지올로지 조그마한 의사들이라면 그 소디움과 포타슘 항상 그 채널 그거 항상 공부했을 텐데 그거 먼저 보고서 저염식 얘기하는 거 자체가 웃기죠. 예. 저염식 인슐린 분비 부족의 원인이 된다. 직접적이진 않지만 급격한 저염 같은 것은 레닌 안지오테신 알도스테론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오히려 이것들이 인슐린 감수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교감신경계 활성화되면 인슐린이 이제 민감도가 떨어져서 인슐린 저항성이 되는 거죠. 인슐린이 분비가 돼도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근데 염도가 떨어지는 그 저염식 게다가 저염식도 하고 탈수까지 된 태음인과 소음인은 이 낮으면 싱겁게 먹으면은 인슐린이 이제 불활성돼서 세포내로 안 돼가지고 이게 이것 때문에 당뇨가 생길 수가 있다. 예. 그래서 군것질 같은 거 하죠 소음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죠. 또 커피 마시고 녹차 이런 거 마시고 커피, 콜라 같은 거 마시죠. 그래서 이제 저염식으로 인슐린 분비가 부족되고 이것들이 이제 혈당 상승이 되니까 혈당 조절일 수 이뇨를 자극하죠. 예전에 이제 당뇨라는 건 소변에 이제 당이 나온다는 거죠. 예. 당을 배출해야 되니까 혈당이 상승되니까 넘치는 당을 소변이라도 빼내야 되죠. 예. 그러면은 당이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도 같이 빠져나가죠. 삼투압을 맞추려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하이포볼레미아 그 체액에 있는 볼륨 자체가 적어지는 거, 혈장량 감소되고 아미노산도 흡수 부족, 근육이 감소되고 그럼 저혈압과 어지럼증. 이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혈압에서도 이렇게 되고 그 인슐린 분비 부족에서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신장도 이제 혈액량 감소되고 전신 탈수되고 저혈압이 가능하게 되고. 예. 고혈당은 혈장 삼투력을 늦춰 최종적으로 삼투성 이뇨 때문에 혈액량을 감소시킨다. 음. 삼투압이 자체가 아까 말한 그 농도를 맞춰야 되죠. 예. 맞춰야 돼 당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물도 같이 따라서 내려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고혈당이 이제 혈압이 낮아지고 혈압이 원래 높아야 되는데 낮아지고 그다음에 점막도 건조해 피부 수분도 탈수되니까 그다음에 비유행과 크레아틴 이 이제 신장 콩팥의 지표인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의식저하까지는 안 오더라도 싱겁게 먹으면 이제 혈장이 줄고 어지럽고 무기력하고 어지럼증 자체도 이 피가 부족, 피가 모자라 한의학적으로는 뭐 혈어증인데 피가 모자라는 원인 자체는 탈수죠. 물이 모자라는 거고 그거 원인은 탈수가 되기 때문에 탈수가 되는 원인은 소금을 안 먹어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방 섭취까지 하고 염증 같은 거 생겨 인공첨가물 뭐 인스턴트 음식 이런 것들 자체는 뭐 다 아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예. 저염식을 하면 어지럽게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저염식을 하거나 로우솔트를 하거나 뭐 코피, 코코, 녹차, 콜라 같은 산틴 유도제 이런 것들 먹으면 문제가 있는데 특히 이제 태음이 소음인 여성 같은 경우는 임신이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죠. 예. 그다음에 이제 혈액량 저하 일으키고 당뇨약 중에서도 이제 소디움 글루코스 트랜스포터에 관련된 당뇨약 같은 거 먹으면 의민들은 장기적으로 암까지 도달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먹어야 될 약과 안 먹어야 할 약이 있는 거죠. 예. 메트포민 같은 경우 소양인 약이고 여러 가지 뭐 차이가 있죠. 아마릴 같은 경우는 대음인 약이고 여러 가지니까 이 당뇨 약에 대해서도 그 체질별로 먹어야 된다. 고혈압 약도 아까 얘기했죠. 베타블로콘 대음인이고 뭐 칼슘 채널 블로커는 소음인이고 그런 얘기 했었죠.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안 먹는 게 나은데
어차피 먹는 사람들은 갑자기 또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몸 상태를 좀 좋게 하고 서서히 줄이라고. 그 평생 양약을 먹는 것 자체가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면 치료를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그 완치하는 것도 아니고 근본 치료가 아니라 그냥 겉에만 치료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결론을 보면은 혈장량 부족이 어지럼증, 그다음에 보상성 신경증, 제가 그 패닉 그 공황장애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예. 그래 가지고 고혈 나중에는 이제 저혈압이 고혈압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인제 부정맥 같은 것도 생긴다. 심장도 물이 부족하니까 빨리 뛰어야 되니까 그 리듬 자체가 인제 불규칙하게 되죠. 그런 거에 대해서. 심장이 힘들어지죠. 처음에는 이제 혈압 높여 가지고 빨리 뛰다가 얘 지쳐 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부정맥 되는 거죠. 리듬 자체가 인제 정상적인 리듬이 안 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서양학적으로는 부정맥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러다가 돌아가시겠죠, 잘못되면. 피떡이 생기죠 또. 그리고 부정맥을 하면은 빨리 뛰었다 천천히 뛰었다 막 이렇게 리듬이 불규칙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피떡이 돌아다니면서 막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인제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에 관여 혈압약 중에서 AC 이거죠. 그 발산탄, 쌀탄 계열의 약을 먹으면 혈장량이 줄고 이런 것도 자체가 10년 하면은 암이 생긴다. 예, 스트레스 부족 그리고 혈류 부족은 또 뇌내 치매도 올 수가 있다. 최근에 치매가 늘어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원인도 있죠. 뭐 알루미늄 치매 유발하고 뭐 타우 단백질 뭐 베타 아밀로이드 이런 거 얘기하지만 결국은 서양 약이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민들은 항상 염도를 체크해야 된다. 근데 이분이 이제 주장한 게 소금 염도계를 2개 사 가지고 하나는 이제 먹는 음식에다가 찍어 봐라. 그다음에 인제 하나는 인제 소변에다가 본인 보낸 소변 찍어 봐라. 그러면 0.9에서 1.2가 평소에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인제 낮에는 1.5 까지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도 해 보니까 0.3 나오더라고요. 그 생각을 해 보니까 어 저는 짜게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소민 같은 경우는 입맛이 좀 민감하니까 그 소금기를 잘 인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속는 거죠. 내가 입맛이 좀 까다로우니까 이거 소금이 들어있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음식에 소금이 많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적게 먹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수분 섭취량 늘려야 근데 사실 수분 섭취량 늘린다고 해도 소금 염도가 떨어지면은 금방 소변으로 다 금방 나오죠, 1 시간 이내에. 그러니까 소금을 먹는 게 중요하죠. 예. 그것도 인제 먼저 처음에는 물을 먹고 그다음에 소금을 먹고 이 순서로 먹어야 됩니다. 소금만 먹으면은 오히려 소금 먼저 먹으면 문제가 더 생기고요. 그다음에 인제 카페인류 이뇨시키는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예. 이게 다 양인약이죠. 태양의 소음이냐 그리고 이뇨성 혈압약, 이뇨성 당뇨약 등을 피해야 된다. 이건 인제 태음인과 소음인에 대한 얘기죠. 이뇨를 시키면 안 된다. 약 자체도 이뇨시키는 약이 없죠. 예. 활석, 복령, 차전자, 절영 어 이런 것들 다 소양인 약이죠. 예. 이뇨시키는 약. 예. 그리고 땀 흘리더라도 아까 말한 디기탈리스. 예. 땀 흘리더라도 물 보충이 필요하고 특히 사우나나 인제 운동하는 경우에 거기에도 인제 소금을 이제 또 쳐야 되죠. 저 같은 경우도 커피 마셔도 물론 커피를 마시면 안 되지만 커피 속에다가 인제 소금 항상 넣고 이렇게 마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했습니다.